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반갑습니다. 랩미팅입니다.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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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과학 대중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책도 쓰신 거세요? 예, 대중화 일환으로 오. 좀 일반 대중들한테 과학을 예. 좀 쉽게 알리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지식 전달보다는 예. 과학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실생활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소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과학적 예.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로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과학 대중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어. 그러니까 보통 이과, 문과를 나누게 되면은 문과인 분들이 음. 사실 저는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뭐 이런 철학적 질문인데 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과학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같은 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을 평소 하게 됐던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좋은 책을 써주셨고 예. 오늘 또 이 우리 교수님들께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준비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한번 좀 내용을 가볼까요? 가시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주제는 도플갱어. 아, 예. 도플갱어? 도플갱어인데 사실은 독일어로는 도펠갱어죠. 아, 원래 원어가 오탄한 줄 알고 도펠갱어. 저는 오탄한 줄 알았는데 예, 독일어로 도펠갱어. 도펠이 아. 둘이란 뜻이고 갱어는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둘이 걷는다라는 얘기인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공간에 예. 같이 존재하는 경우죠. 이 도펠갱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도펠갱어를 만나게 되면은 불운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약간 그런 속설이 있죠. 오, 관련- 한 명 사라진다. 뭐 그렇죠. 이런.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공포 영화라든지 소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과학 대중화 업무를 하면서 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도펠갱어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흥미로만 끝나는 질문이 아니고 예.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의 본질적인 질문하고 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들이 다 연결이 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지만 일반인들은 또 다른 측면을 본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네. 도펠갱어를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과학적 입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펠갱어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과학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과학의 관점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역사 얘기도 할 거고 좀 오. 신화 얘기도 좀 할 거고 오, 또 영화 얘기도 좀 드릴 예정인데 오.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아까 과학의 본질적인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학의 초창기 모습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 나온 본질적인 질문들이 예. 현재의 모든 과학적 질문들의 근원이 됐거든요. 기원전 6세기 경의 세계 지도인데 예.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인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국 쪽의 황하 문명에 보면 제자백가라고 그러죠. 예. 우리 공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기원전 6세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도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백가라는 게 여러 사상가들 그리고 그 사상가들의 학설을 의미하는 제자백가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세기경에는 또 인도에는 인도 북부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 또는 부처라고 알려진 실존 인물이죠. 이분이 등장하시면서 불교 철학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또 기원전 6세기죠.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저희 과학 얘기가 고대 그리스 6세기 때 자연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연학을 피지카라고 그리스어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날 피직스, 물리학의 어원이 됐고 이 당시는 과학이란 뜻으로 사실은 사용됐거든요. 이 자연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과학이 시작이 된 거죠.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전은 신화의 시대였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많이 아시잖아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기원전 6세기를 전화해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현상을 신화의 근거에서 설명하던 방식에서 이성으로 자연 현상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는 인간계와 자연계가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 인간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지가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 자체가. 그런데 자연계도 그와 동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도 제우스 신이 등장하고 포세이돈이 등장하고 신들이 어떤 변덕을 부려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예. 아까 6세기 자연학자들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세계에서 인간계와 자연계를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발견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자연계를 인간계와 구분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자연을 설명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피지카라 불리는 아까 제가 자연학, 오늘날을 말하면 과학이 시작이 된 거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계 같은 경우는 뭐 윤리, 정치, 시학, 뭐 수학 등의 학문이 또 별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 학문들이 좀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과학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인데 이 자연학자들, 그러니까 초기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자연계를 보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봤을 때 자연의 가장 큰 특징이 변화였거든요. 자연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A가 B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가장 궁금해했고 사실 그것이 과학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가는 건데 이 변화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물체나 물질에 관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변화하는 곳, 그러니까 변화한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변화하는 원리 또는 법칙, 원인이죠. 이 세 가지를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물질에 대한 학문도 지금 현대과학에 많이 논의하고 있죠. 우리 뭐 입자가속기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모델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입자를 찾는 노력들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 시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오늘 도플갱어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원리나 뭐 법칙 같은 것들은 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질문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변화라는 관점으로 직결이 되죠. 이 중요한 질문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출발했고 현대 과학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도플갱어라는 주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것, 변화하는 곳 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장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질문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이 내용이 이 책에도 나오는 거죠? 이 책에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 될 것처럼 장황하게는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소개는 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드릴 내용이 우리 존재의 유일성이에요. 도플갱어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존재가 유일한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유일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게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과연 이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을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그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깨비 드라마죠. 제가 도깨비 드라마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상상을 하죠. 나도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다. 본인이 조연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도플갱어가 좀 있죠. 도플갱어 나오죠. 이것도. 여기.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님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도깨비란 드라마 보시면서 본인이 도깨비라고 상상해 본 적 없으세요? 도깨비가 너무 넘사벽이야. 작가님은 나도 도깨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나도 공유다. 코넬대 심리학과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교수세요? 교수님은 아니시고요. 교수가 실험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베리 매닐로우라고 7,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그렇게 원로 가수인데 이분이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입힌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구창모나 뭐 저기 조용필 사진을 여기 인쇄해가지고 옷을 입힌 거죠. 그 다음에 파티장에 집어넣습니다. 저 같으면 뭐 좋을 텐데 이 젊은 학생들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쟤는 나이도 젊은 애가 왜 저런 옛날 원로 가수를 입고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수가 실험한 내용은 이 파티장에 들어왔다 나온 그 피실험자 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실험장 안에 있던 파티장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너를 의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피실험 학생이 대답을 하죠.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베리 매닐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학생을 본 적 있냐?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2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의식을 한 거죠. 이거 좀 많이 한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이거 많이 해서 설문조사 하는데 에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못 봤어. 제가 음주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면 파티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을 했겠죠. 어쨌든 이런 효과를 우리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공된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좀 돋보이는 마치 주인공이 되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되겠죠. 근데 이런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해서 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무대 울렁증, 무대 공포증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효과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 증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도 무대 공포증 말고도 우리 운전하시면 운전 잘하세요? 잘하죠.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기가 막히죠.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잘하는 게 중간 정도 평균이라고 말한 게 맞잖아요. 저는 조금 근데 아니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본인은? 저는 뭐 난리 나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비율이 한 82%.
아. 통계학적으로 사실 50% 정도가 맞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50%는 잘한다 보고 50%는 못한다 보고 뭐 중간에 섞여 근데 있을 이거 텐데 일단 잘한다를 정의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고 안 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사고 안 나면 잘하는 거지. 아마 사고 나신 분들도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운이 없어서 사고 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고를 좀 내가 당한 나봤는데 거죠, 사고를. 저는 거의 운전할 때 패스트 앤 퓨리어스입니다. 저는 약간 베트카예요. 아, 왜 두두두두두. 저는 UAM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 그래요? 운전 기술을 어. 이제 3D로 구현해야 되지 않나. 아, 네. 아마 음주운전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술 먹어도 아. 나는 왠지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범죄죠, 발생하고. 범죄. 범죄잖아요. 그렇죠. 절대 예.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어쩌면 인간의 이런 본성,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나는 영화에서 절대 죽지 않은 주인공이다. 나는 어떤 의식 때문에 나의 좀 어떤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와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죠. 예. 또 하나 근데 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라이트 형제 라이트 아닙니까? 프라이어라고 최초의 비행기잖아요. 예. 네. 1903년도 12월 17일로 기억이 되는데 12초 동안 비행에 성공을 하죠. 그렇죠. 예. 이 비행기를 띄울 당시에 네. 신문 기사에 기자들이 쓸 때 이 사실을 믿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비행기란 물건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성공한 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거든요. 스포트라이트 효과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뭔가 역사를 이뤄낼 자격이 충분하다. 어떤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의 긍정적인 면이 어떤 자존심, 자존감을 강화시키면서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이제 좀 과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경향들이 사실은 과학과 다른 분야인 종교나 철학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 오늘의 주제인 과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천동설, 지동설 나오기 전에 고대 사실 우주 체계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죠. 그렇죠. 이분이 고대의 우주 체계를 좀 정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볼 때는 지구는 흙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분이 4원소설을 믿었어요. 땅,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로 우주가 구성됐다고 믿었는데 예. 그러면 가장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서 이게 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위로 갈수록 그다음에 가벼운 원소. 흙보다는 가벼운 게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같은 게 땅 위에 있잖아요. 물 위에는 공기가 있겠죠. 그리고 공기 위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원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불 너머에 또 빈 공간은 에테르라는 물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인슈타인 시대까지 에테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잘 보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걸 중심으로 우주 체계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에도 사실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예. 종교는 특히 이걸 또 강조합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셨는데 당연히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어야겠죠. 예. 네.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한테 축복을 받은 인간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좀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은 아실 거예요. 브루노라는 분이시죠. 브루노. 1600년에 화형을 당하셨는데 예. 이분이 주장한 게 카톨릭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수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유일한 생명이 사는 곳이 아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그 무한한 공간 안에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무한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전체가 아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위에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은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만약에 바깥쪽에 불빛을 본다고 하고 그 불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불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지 않느냐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창밖에 나가보면은 굉장히 세상에 불빛이 많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굉장히 무한하다고 봤던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당연히 종교 쪽에서는 이단으로 몰렸고 1600년에 화형을 당하시게 그쵸. 되는데 예.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점이 됐죠. 이때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 가르침, 어떤 도그마에 대해서 좀 깨치고 나오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 사실 과학자는 아니에요. 약간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 이 브루노 보고서 브루노 마스 이 브루노 마스가 이 브루노와
이 말스를 합친 거다. 그래서 정말 우주적인 가수다. 근데 저 브루노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이 없으시죠? 네, 상관없죠. 아무 사실. 상관없고 네, 아무 뭐 상관- 다른 데서 따오셨대요. 네. 과학에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예.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기 좀 우주고 설계자. 설계자. 지적 설계론이죠,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종된 듯한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자기력하고 중력의 비율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보다 중력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중력이 조금 더 작았다면, 아주 어. 작은 단위에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우주 모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어쩌면 이 우주가 마치 신 또는 지적 설계자가 우리를 위해서 설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나 이런 과학 얘기를 할 때 신이 등장한 걸 바람직하게 생각은 하지 않죠. 대표적인 학자가 리처드 도킨슨인데 이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물웅덩이. 물웅덩이죠. 무릉덩이. 물웅덩이 우화 또는 물웅덩이 비유란 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001년도에 리처드 도킨스가 한 분의 추도사를 읽으시면서 네네.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물웅덩이가 밤에서 좀 깨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나한테 딱 맞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 땅이 파여가지고 이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물웅덩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랑 딱 맞는 공간이 생겼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공간을 파놓은 게 분명해. 나는 선택받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좀 있으면 날이 밝습니다. 해가 뜨죠. 예. 그럼 물은 점점점 증발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시잖아요. 네네네. 물은 물웅덩이가 좀 있으면 죽겠죠. 네. 근데 물웅덩이는 계속 착하게 빠져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고 특별한 존재니까 잘 될 거야. 아. 해가 떠도 나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뭐 결론은 우리가 아는 바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건 잘 된 거네.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닐까. 근데 본인이 살던 곳에서는 사실은 존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착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부분 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물웅덩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 물웅덩이가 착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한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연인데. 우연인데 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영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맨인 블랙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밌죠. 제 1편 맨인 블랙 시리즈 1에 맨 마지막 장면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구슬치기 하는 장면. 구슬치기 하는 예. 장면이죠. 저 굉장히 전율을 느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다중우주 개념이 사실 이렇게 많이 보편화 안 돼 있을 때라서 예. 굉장히 신기했었죠. 우리 지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외계인이 갖고 노는 구슬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작은 행성이었죠. 정말 그 작은 예. 구슬 중에 하나. 주머니 중에 하나 안에 네. 수많은 구슬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은 사실 다중우주죠. 예. 우리 말고 여러 가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웅덩이 우화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상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 우주에 우리가 생겨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근데 만약에 이 물웅덩이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우주가 많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양자론에서 얘기하는 사실 양자적 요동 부분인데 양자요동. 예, 아마 우주 설명 많이 들으셨으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이 양자적 요동에서 사실 우주가 출발을 했죠.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무한한 많은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의 장면이 우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렇다면 우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죠. 개수로 따지면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우연하게 한 우주의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생겨난 거죠. 맨인 블랙의 마지막 장면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 우주에서는 주인공이지만 우주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혀봤을 때 무한하게 많이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연하게 등장한 그야말로 지나가는 행인의 존재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유일성, 특별성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좀 알아낸 겁니다.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는, 그리고 우주의 중심된 존재라는 것들을 설명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도플갱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플갱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과학의 본질적인 질문이 변화에서 출발했고 변화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했는데 예. 이 변화하는 장소 그리고 변화하는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 이 도플갱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관련된 개념. 왜냐하면 도플갱어라는 게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내가 우연하게 만나게 될 경우 도플갱어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저기 마블 영화들 보면은 예. 다중우주랑 이 뭐죠? 도플갱어 많이 나오던데. 많이 나오죠. 예.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우주로 넘어와서 하는 예. 만나는 얘기인데 닥터 아마 스트레인지. 그렇죠. 예, 예. 지금 아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와 관련된 도플갱어 같아요.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도플갱어 설명드리고 제가 후반부에는 또 시간과 관련된 도플갱어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장소와 관련된 도플갱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도플갱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불국사. 불국사 석굴암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삼국유사야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설화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을 했고 그다음에 석굴암이죠. 옛날에 근데 석굴사라고 그랬대요. 별도의 절이란 개념으로 네. 석굴사라 불렀는데 이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 태어났는데 전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두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이 불국사, 석굴사를 창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약간 관념 속에서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불교에 우리 육도윤회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육도라고 해서 6가지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아수라, 수라 들어봤죠. 수라도라고 해서 아수라라고 얘기하는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그다음에 우리가 천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아주 좋은 세상이죠. 이 세 개 세상. 그다음에 나쁜 세상으로는 축생, 가축으로 태어나는 세상. 그다음에 우리가 아귀도라고 해서 굶주림 있는 세상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 게 이제 나라카. 라고 불리는 지옥이죠. 우리 보통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할 때 나락이 불교 용어인 나라카에서 왔습니다. 이 6가지 세상을 우리는 돌고 돌죠. 어쨌든 불교 세상에서는 6가지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 설화에도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또 다른 세상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타르타로스라고 부르는 지옥의 개념인데요. 나비카들이 있는. 이게 좀 티탄족이죠. 거인족들. 우리 올림푸스 신들하고 전쟁을 해서 지고 나서 올림푸스 제우스를 포함한 올림푸스 신들이 이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 이 거인들을 내던지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내던졌는데 땅에서 저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9일 반맛이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깊은 지옥이거든요. 이 타르타로스 말고 천국 개념이 있겠죠. 천국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맷 데이먼 영화도 나왔었고요. 왜 이게 하늘에 인공 엘리시움? 엘리시움. 엘리시움이 천국이란 뜻이죠. 아. 이 천국하고 지옥 개념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중세 시대 때도 등장을 하죠. 종교.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 연옥, 지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 지은 사람은 우리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예. 단테 옆에 쪽에 있는 게 지옥의 문이고요. 저 뒤쪽에 보는 게 연옥의 산인데 연옥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회개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저 산 위에 꼭대기 보면은 성스러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러네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처럼 종교에서 다른 세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종교의 다른 세상은 어떤 종교적 장치일 거예요. 권성징악이죠. 권성징악. 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니네가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에서는 도플갱어가 등장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우리 서양 종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저희가 천국에 가서 끝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또 돌잖아요. 네. 어쨌든 나라는 주체 자체가 여러 세상을 돌아다니게 돼 있죠. 예.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가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도플갱어가 등장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우로보로스라는 그림인데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로보로스가 꼬리를 삼키는 자란 뜻인데 뱀이 꼬리를 물고 있죠. 불교에선 윤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니체의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면은 니체가 영원 회계설을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히 회귀한다. 니체의 설명에 따르면 굉장히 물리학적인 설명이 나와요. 이 우주는 무한한 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우주는 어떤 에너지가 한정된 에너지가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예. 그러면은 이 유한한 우주에서 에너지가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우주를 만들 때 시간이 무한하다면은 우주가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언젠가 한번 생긴다. 나랑 똑같은 존재가 언젠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영원 회귀설도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세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튼. 과학자는 아닌데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종교랑 철학에 등장하는 다양한 세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도플갱어란 개념은 아직은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없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기회는 없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자. 아까 도플갱어 같은 생각. 혹시 그 세계 넘어갔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갱어에 관한 설화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에서 등장했던 게 아니고 순전히 인간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상상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도플갱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도플갱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소설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1700년대 후반대에 나온 소설에 도플갱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용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과학 얘기를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과학에서는 도플갱어 또는 다른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근데 신기하게 과학에서는 도플갱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좋습니다. 하는데 이상한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